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버스턴 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옆에 산파가 있는데 보름달이 떴고요. 그 다음에 덩실덩실 어떤 친구가 인디언 복장을 하고 춤을 추고 있고요.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차를 쏟아 붓는 모습을 이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차를 바다에다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미국 독립전쟁의 원인으로 흔히 얘기되고 있는 이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무엇에 대해 기억하고 추모할 것인가를 두고 이 역사학계에서는 계속해서 논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추모할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추모해야 될지 한번 이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죠. 1773년 12월 16일 이 매사추세츠 주의 이 보스턴 이 그린피스 워프호 선상에서 발생한 정치적 시위라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세를 거부하는 미 식민지인들이 조지 왕이 사랑하는 차를 바다에 투척해버린 사건을 이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이 사건은요, 최초의 비공식적인 독립운동의 발화점이자 식민지를 독립혁명으로 통합시킨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가 있는데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독립운동이 성공한 사례는 바로 이 미 식민지인들의 독립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독립운동사, 이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미국 독립 문제는 좀 뒤로 애써 외면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최고 강국이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여하튼 이 식민지 남북 전체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독립에 성공한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IT공화국입니다. 이 IT공화국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에는 이 미국 독립과 관련된 보스턴 차 사건을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뺍니다만 이 IT 사건도 독립운동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검색을 통해서 공부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 대부분의 기원 이야기처럼요, 이 보스턴 차 사건도 훨씬 복잡하고요. 이 사건에서 실제 일어난 일은 미국 독립혁명의 계기를 일으킨 사건이라 보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짧은 수업 시간 동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모습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요. 뭐 사실상 미국 독립혁명의 계기를 일으킨 사건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세와 관련된 이 공지, 공문, 포고령, 식민지 총독의 포고령을 어떤 미 식민지인이 자세히 보고 있군요. 그리고 이 영국군이 이 식민지인들에게 이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착검을 한 상태에서 총검을 들고 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차와 관련해서 일어났길래 이 식민지는 골똘히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보고 있고 이 영국군은 이 착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경계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요, 이 차세 부과에 대한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차에 새롭게 부과된 이 세금에 대한 항의 표시는 이 표시죠. 이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이 식민지인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고 말하지만 이 차에 대한 세금 부과가 식민지 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차에 새롭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항의 표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보스턴 차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7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아니고 처칠은 이 7년 전쟁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최초의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라는 표현을 썼죠. 이 7년 전쟁은요, 유럽 대륙에서만 벌어진 것도 아니었고, 인도,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 1차적인 목적은 이 식민지 쟁탈전 때문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7년 전쟁 와중에서 이 프랑스가 이 각 대륙의 식민지의 이 교두보를 영국에게 빼앗기고 영국은 사실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었죠. 이 7년 전쟁에서 북미 대륙에서 있었던 전쟁이 바로 프렌치 인디언 워입니다. 이 프랑스인과 이 인디언들이 연합작전을 구축해서 이 영국을 축출하려는 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 전쟁에서 영국은 승리를 합니다만 문제는 이 세계 각국에서 전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세금 수요가 있었던 것이죠. 전쟁 자금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 이제 과세안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이 차세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식민지인들은 미국 식민지 13개주 식민지인들은 이 세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 자신들이 스스로 의회를 만들어서 이 의회에서 논의된 이 과세안에 대해서 이 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영국 의회에서 이 식민지 과세안이 통과돼서 이제 세금 부과를 명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즉 영국 의회에 국회의원을 보내지도 않는데 영국 의회에서 무슨 과세를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식민지인들의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 부과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흔히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뒤에 약간 나오겠지만 이 사실상 차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민지의 차 가격은 영국보다도 쌌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차세 부과하고는 관련이 없고 사실상 정치적인 목적이 훨씬 더 강한 것이 이 차세 부과에 대한 항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요, 이 차에 새롭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항의 표시는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왜 이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자유의 아들들은요, 이 보스턴 차 사건을 기획했을 때 이 영국 의회의 1773년 차법 통과에 극렬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온갖 명분으로 세금을 물릴 것이라는 식민지인의 불안감을 악용했던 것이죠. 예,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이 비밀 결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 비밀 결사 조직에서 영국 의회가 차법을 통과시켜서 식민지에 차세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온갖 명분으로 세금을 잔뜩 물릴 것이다 라고 식민지인들에게 이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1767년 타운센드법이 통과된 이래로 미국 식민지로 수입되는 차, 종이, 페인트, 기름 및 유리와 같은 상품에 대한 세금 부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세금이 부과되니까요. 식민지 의회, 영국 의회에서 표결된 여러 세금 부과가 있게 되자 이 식민지인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1770년 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입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차세는요, 이 영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미식민지인들에 대한 영국 의회의 통제권을 상기시켜 준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영국산 차를 둘러싼 여러 음모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자유의 아들들이 탑승하여 차 사건을 일으킨 배는요, 이 미식민지인이 건조하고 소유한 배였습니다. 원래는 이 포경선으로 활용되었죠. 예, 이 고래를 잡는 이 포경선으로 활용된 배였습니다. 1773년 미식민지에서 생산한 향유고래 기름 등의 특산품을 런던에서 하역한 뒤 미국 식민지로 가기 전에 차를 실었을 뿐이었죠. 이 배의 선주는 영국인은 아니지만 영국 토리 당을 지지하는 동조자였음은 확실합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에서 바다에 버려진 차는 왕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지 왕이 사랑하는 이 차를 버린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동적인 구호를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의 이 차의 실제 소유자는
이 왕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동인도 회사가 소유한 사유재산으로 민간 계약 선박으로 운송 중이었죠. 340개의 오래 묵은 차 상자의 가치는 오늘날의 가치로 거의 200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이 상당히 많은 양의 차 상자가 이 선적돼서 이 미국으로 보스턴항으로 입항 중이었죠. 이 18세기 동인도 회사는요, 인도에서 향신료와 면화 등 많은 상품을 수출했습니다. 거의 모든 차는 중국산 차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미국 보스턴 차 사건에서도 인도산 차가 아니라 이 사실상 중국산 차였습니다. 인도에서 출항한 동인도 회사 소속 화물선은 인도를 출항해 런던까지 온 뒤 중국 차를 실어 전 세계 영국 식민지로 수출했던 것이죠.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차 농장을 만든 것은 1830년대부터였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미식민지로 들어간 차도 이 인도산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산 녹차였다는 점입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에서 바다에 투척된 차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 녹차였습니다. 미 건국의 주역인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도 히손이라는 이 브랜드의 중국산 녹차 애호가였죠. 예. 이 무관용법의 시행과 미국 독립운동을 통해서 보스턴 차 사건이 차지하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옆으로 세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편전쟁이라는 전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아편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아편전쟁 전후를 사이에 두고 전후를 놓고 보면 이 전에는 사실상 이 무역 역조가 상당히 심했죠. 이 영국 측에서 이 고가의 중국산 차, 비단, 그리고 향신료, 거기다가 이제 도자기까지 수입하는 바람에 사실상 영국이 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직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역조가 상당히 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한 무역 역조를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입장에서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이제 밀수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밀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무역 역조가 이제 해소되는 그러한 와중에 있었고요. 이제 임칙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중국의 청나라의 이 관료들이 공행들이 이제 이 아편 밀수를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뭐 아편을 이 몰수해서 땅에다 묻어버린다든지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뭐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이지만 여하튼 영국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중국을 침략하게 되고 이 와중에 아편전쟁 이후에는 이 무역 역조 현상이 해소되는 그리고 오히려 청나라의 은이 이 대거 서양 영국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청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 한 계기가 이 미국 독립운동에서도 이 영향을 미쳤고, 이 보스턴 차 사건에 우리가 보통 이 영국산 차라고 얘기되는 것도 사실상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녹차였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이 미국 독립을 위해 미 식민지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시발점이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국 식민지 지배화 방식에 저항한 미국 건국 주역 중 한 명인 조지 워싱턴은 차법이 사유재산에 대한 위법이자 폭력행위라고 규탄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미 독립운동 세력들은 대부분 북부주에 몸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 세력 중에 유일하게 남부의 이 농장주 출신이에요. 물론 이 7년 전쟁 와중에서 이 영국군 우리식으로 하자면 소령까지 이 장교로서 활동한 적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고 사실상 대부분은 농장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미 남부는요, 이 대부분 영국의 토리당, 다시 말하면 영국 국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은 즉 이 남부 출신이고 농장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립에 대해서 상당히 뚜렷한 의지를 지녔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징적인 인물로 내세우는 것이 이 독립을 이루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북부주의 이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이 조지 워싱턴을 이제 초대 이 미 독립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게끔 만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옆으로 샜네요. 이 차 사건 자체가 미국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은 이 사실상 영국 의회의 반응 때문이기도 합니다. 1774년 영국 의회는 이 반항적인 식민지 개척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일련의 법안, 즉 폭압적인 법이라 불린 무관용법을 통과시킵니다. 보스턴 항구를 폐쇄 조치하고요. 투표로 선출한 보스턴과 매사추세츠의 식민지 지도자들을 왕이 임명한 관리로 총독으로 대체시켜버리죠. 사실상 미 식민지는 이 영국의 미 13개주 식민지는 이 자치를 허용한 이 식민지였습니다. 자체적으로 각 주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주지사를 뽑고요. 그리고 주의회를 구성해서 이 세금을 걷게끔 그렇게 이 자치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이 왕이 직접 이 식민지 총독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영국군의 병참을 미 식민지인에게 강요하는 등 많은 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7년 전쟁 와중에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병참을 이 영국 본토에서 직접 북아메리카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 식민지인들에게 이 식민지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병참을 모두 이 식민지인들이 내도록 그렇게 제재 조치를 가했던 것입니다. 대표 없는 과세는 그 자체로
위험한 선례라고 식민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매사추세츠와 이 보스턴의 자치를 위협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매사추세츠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권리를 빼앗아 갔기 때문이죠. 미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 불편했던 것처럼 그들은 영국 의회의 권위주의적 반응에 훨씬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서 미 식민지인들의 초기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어떻게 남의 이 차를 이 동인도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 기업체, 사기업체의 물건을 이 바다에다 투척을 하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반발은 이 영국 의회가 뭐 중세안을 내놓는다든지 그리고 총독을 파견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이 거부감이 훨씬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무관용법과 사유재산의 박탈에 대한 응징으로 1774년 제1차 대륙회의가 열렸고요. 제퍼슨은 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를 드리자면 이 미 식민지인들이 영국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상 7년 전쟁에서 이 보급부터 시작해서 병력까지 이 많은 프랑스로부터 승리를 프랑스와 인디언으로부터 이 동맹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상 영국에서 보여준 반응은 자치를 빼앗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보다도 더 나빠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영국 승리를 위해서 애를 써줬는데 기껏 돌아오는 건 세금밖에 없네. 그러면 이 식민지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야, 우리가 왜 목숨 바쳐서 물자까지 다 대줘가면서 전쟁을 했고, 그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지? 뭐 애꿎은 식민지인들 재산만 축내고 이 인명피해만 늘린 이 전쟁을 뭐라고 그래야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짙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영국은 영국대로 또 입장이 있었던 것이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당연히 미 식민지인들은 영국을 지지해야지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전비가 쓰였기 때문에 그 전비를 미 식민지인들도 십시일반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자 얘네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야? 아니 영국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따라야지 되는 거지. 무슨 대표 없는 곳에 과제 없다고? 아니 이 사실상 식민지와 관련된 것은 영국 의회에서 모두 이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무슨 얘기지? 이런 식의 오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사실상 미국이 독립하는 수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인디언으로 위장했을까요? 이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킨 자유의 아들들은 왜 이 인디언으로 위장했을까 하는 의문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 이 자유의 아들들은요, 이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난 날 밤
토마호크 부족의 복장을 하고 그 이름을 얼굴에 묻혀 위장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역사 연구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여하튼 자유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토마호크 부족의 복장을 하고 그 이름을 얼굴에 묻혀 위장했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토마호크족이 나오는데요. 이 토마호크족은 상당히 용감한 부족이었고요. 끝까지 자기들의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미식민지들에게 저항했던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토마호크 미사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족명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나왔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8세기 영국에서는요, 이 시위자들이 실정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할 때 얼굴에 그름으로 검게 발라서 위장을 하고 이 여성의 옷을 입은 채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나 가톨릭 사제까지도 그렇게 위장하고 이 시위를 하는 풍습이 있었죠. 자유의 아들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미지를 독립정신, 반식민주의의 전형으로 삼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는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자유의 아들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특히 이 끝까지 싸우고 있던 토마호크족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독립의지를 부각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얼굴을 가린 진짜 이유는요, 따로 있었어요. 그들은 차 밀수업자로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얼굴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스턴 차 사건 관련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이 실제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히 밀구하지 마세요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토마호크족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상 다른 뜻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유의 아들들 중에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이 차 밀수와 관련된 업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차세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밀수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던 것으로 흔히들 최근 연구 성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미 대선과 관련해서 티파티라는 용어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미 공화당 계열에서 이 티파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보스턴 티파티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1773년 보스턴 티파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1825년이고요. 대부분의 초기 언급에서 파티라는 단어가 이 축하 행사를 의미하지는 않았고 더더욱이나 정당 행사라는 의미도 없었습니다. 1829년 니콜라스 캄프베리의 부고에는 이 부고라는 것은 죽은 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신문 광고를 내는 것을 의미하죠. 이 신문의 부권 안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이 언제까지나 기억에 남는 이 보스턴 티파티 참가자 중 한 명이 오늘 별세했다 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티파티라는 용어가 처음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9일 후에요. 필라델피아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고요. 이 차는 바다로 투척되지 않았지만 이 동인도 회사에서 가장 많은 차를 운송한 화물선의 선장의 얼굴에 타르를 발라주곤 깃털로 간지럽히며 이 영국으로 되돌려 보낼 것을 위협하기도 한 이 유사 모방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선장은 쓸데없는 잡초를 영국으로 보내죠. 여기서 잡초라는 표현에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차는 이 잡초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국인들은 차를 많이 마셔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커피를 훨씬 더 즐깁니다. 처음부터 미국인들이 이 차를 안 마신 건 아니고요. 이 보스턴 차 사건 이후로 이 미국인들은 차를 거부하는 이 심리가 강해지고 대신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정착되게 된 것이죠. 이것도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차가 맛있는, 이건 사실은 기호의 문제죠. 차를 즐기는 문화가 있고요.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있고, 그런데 이 미국의 경우에는 보스턴 차 사건 때문에 사실상 차에 대한 거부 심리가 훨씬 더 강해지면서 이 사실상 커피 문화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74년 11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항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차를 실은 배가 입항을 했는데요. 선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을 아는 바 없다고 시치미를 떼게 됩니다. 성난 주민들은 이 차를 주문한 지역 상인들을 비난했고요. 그들 스스로 차를 바다에 투척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사실상 스스로 차를 이 바다에 투척하도록 강요했고, 이 상인들은 못 이겨서 이 성난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차를 바다에 투척해버리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오늘은 이 보스턴 차 사건에 관한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요. 이 사실상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켰던 자유의 아들들은 이 대부분 이 차와 관련한 밀수업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상 차세가 만들어지면서 이 차 수입과 관련해서 영국의 국가 통제가 심화되면서 밀수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사실상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면서 사실상 독립운동의 한 계기가 된 것으로 얘기될 뿐이죠. 사건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하지만 그 사건이 일으킨 여파는 컸죠. 결국은 미국 독립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이
구대륙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룬 첫 번째 국가가 미국이 되니까 이 보스턴 차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미국사 연구자들은 기억할 대상으로 자유를 위한 투쟁이냐,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냐를 두고 이 오랜 기간 논쟁해 왔죠. 위 두 가지 주장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미국의 독립을 이끌었을까요? 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의 과제를 많이 내질 못했어요. 2주 전에 한번 놓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늘의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란을 제가 만들 테니까 거기다가 이 과제를 반드시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냐,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냐. 물론 두 가지 다죠. 다지만 어느 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미국 독립의 의미는 사실상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를 절충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안을 가지고 글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제 사실은 대면 수업으로 갈 줄 알았는데 또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됐네요. 지금 몇 개 학교를 다니고 나가곤 있지만 한 개 학교만 대면 수업을 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보고요. 다음 주에 자세히 여러분들께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